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5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완전하다 라는 의미의 완자가 되겠습니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의 완자가 되겠습니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즉 뭔가 요소가 빠져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완은 일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하다라고, 이게 이제 미완의 반대말이죠. 공정이 끝나다 라는 뜻입니다. 보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다 라는 뜻이고요. 완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행 과정이 마무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어떠한 일이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완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본 겁니다.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끝내다 라는 뜻이고요. 완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마무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임무를 마무리하는데 단순히 그냥 끝났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공적으로 끝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 또는 고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돕다 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도울 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돕다 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력하면 돕는 것 또는 도와주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서 일이 진행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애사, 조사나 경사에 금전 또는 물품을 도와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조가
돈이나 물품뿐만이 아니고 노력, 봉사, 탤런트를 봉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를 돈으로 했을 때 그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발달해 있는데 영어는 그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이, 품사가 결정이 되죠. 한글은 어디에 있든지 조사를 보고 격을 판단합니다. 품사를 판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이나 는이 붙으면 그 단어는 어디에 있든지 주어로 봅니다. 그리고 이나 가가 붙으면 그 문장에서 맨 처음 나온 주어 또는 절, 종속절의 주어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글에서 조사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단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식사를 했다 라고 할 때 나라는 것도 단어가 되고 는도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 뭉치가 되는 거죠. 구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재난에서 건져내는, 물에 빠졌다든지 또는 불 속에서 끄집어냈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말, 충고를 얘기합니다. 방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팽개쳐 두다. 예를 들어서 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이 찻길에서 노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 두다. 이런 거는 방조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범죄,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망을 봐주거나 또는 부추겨서 범행을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상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서 일을 잘 처리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기쁘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기쁘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쁘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게 희자와 한국어에서 원래는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발음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 이거는 흐의 자인데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맥락을 봐서 이게 희인지 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단어를 전달할 때 얘는 이거를 흐이로 발음을 해주시는 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흐인데 흐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상대방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라는 의미의 흐이자가 되겠습니다. 희락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란 뜻이고요.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란 뜻입니다. 환희는 아주 기쁜
큰 기쁨이란 뜻이고요. 희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드라마나 소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또 좋은 결말을 맺도록 하는 형태의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웃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드라마나 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확대된 의미로 어떤 일이 해프닝으로 끝난, 그러니까 진지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일을 도모를 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끝났을 때 이걸 희극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프닝이라는 의미로.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뜻이고요. 희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금전이나 물품을 쾌척하다, 아주 좋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희일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일어나다 라는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뜻으로는 많이 안 쓰입니다. 많이 안 쓰이고 사소한 일에 기뻐했다가 또 조금만 뭔가가 잘못되는 듯 보이면 아주 분위기가 침잠되는, 그래서 기분의 부침이 심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어떤 그 분위기에 너무 많이 휩쓸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일희일비라고 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갑거나 또는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희낙낙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기쁜 표정과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는 일, 그것도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그러한 것을 희희낙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비가 교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함께 몰려오다, 공존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A라는 팀이 이겼다. 그러면은 A는 기뻐하고 B는 슬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희비가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 끝에 무엇인가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했다는 최종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성공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그동안 그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억눌러 참고 했었던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오를 수 있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희비가 교차한다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합되고 조립되고 또 그것이 다른 단어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